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승주 시사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제가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밸런스 게임이요? 네, 어떤 게 더 끌리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주시죠. 네, 1번. 스마트폰을 2초 만에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교체 기기. 2초 만에. 2번. 현관문에 다가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핸즈프리 스마트 잠금 장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제 비밀번호를 누른다거나 키를 네. 댄다거나 이런 것 하지 없이. 않아도. 그리고 우리 왜 터치할 때 손이라도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장바구니를 양손으로 들고 있어도 잠금이 풀리는. 자, 1번과 2번 어떤 게 더 끌리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요즘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배터리 효율이 80%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아하. 이게 있으면 또 배터리를 자주 충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1번을 좀 꼽으려고 하는데요. 1번이요. 어쨌든 사실 이게 둘 다 상상만 해도 너무 편한 유용한 제품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얘기가 본격적인 주제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들 모두 지난주에 진행됐던 세계 최대 IT 전자 전시회죠. CES 2025에 전시됐던 것들입니다. 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들, 트렌드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톡톡에서 지난 CES 2025에서 나온 올해의 화두는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트렌드는 무엇이 될지 퀴즈와 함께 짚어볼까 합니다. 네, 자 퀴즈 참여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너튜브에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승주 시사캐스터와 함께 진행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채팅창으로도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일단 퀴즈부터 내주시죠. 네,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5가 막을 내렸습니다. 엔비디아 기업의 이 사람이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을 듣기 위한 인파가 2시간 전부터 몰렸다고 합니다. 그 인기 때문에 올해 CES는 가전쇼가 아닌 이 사람 쇼였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는데요. 네. 엔비디아의 CEO인 이 사람, 이름이 무엇일까요? 1번 젠슨 황, 2번 일론 머스크. 참 다 유명한 그쵸? 사람들입니다. 네. 자, 일단 이 사람 대만 사람이고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AI 슈퍼스타라는 별명을 가졌고요. 말 한마디로 주식시장을 아주 좌우한 그쵸.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젠슨 황, 2번 일론 머스크.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기술들과 관련된 의견, 이 사람과 관련된 의견들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많은 분들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CES 2025, CES 전시회가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IT와 가전을 넘어서 인공지능, 이동통신, 반도체 등등을 총망라한 기술 전시회입니다. 올해는 지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이 됐고요. 총 14만 1000명 이상이 방문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방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도 또 역대로 가장 많이 참가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약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를 해서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기업이 참여한 국가가 우리나라였고요. 한국 참가 기업이 1000개를 넘은 거는 역대 중에서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네. 이 CES 2025의 전체 총괄 주제가 다이브 인,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몰입이었는데 이 주제가 왜 몰입으로 선정이 된 걸까요? 이 메시지를 보면 기술로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빠져들자라는 거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AI가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만 구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제한적인 역할만 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AI가 현실로 나와서 일상에 녹아들고 있다. 그래서 그 기술 속으로
다이브 인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앱 안에서만 구현을 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AI의 활용도가 부쩍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올해도 화두로 떠오른 주제가 단연 AI였겠죠. 맞습니다. 일상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그 AI 기술들이 등장했는데요. 특히 AI 부문의 최고 혁신상을 우리 국내 여러 기업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캐너로 이 영어책을 콕 찍으면 태블릿을 통해서 그 내장돼 있는 AI가 영어책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었고요. 뭐 블루투스 이어폰, 생체 인식 결제 기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최고 혁신상이 전체 도전 제품 3,400여 개 중에서 단 19개에만 주는 거예요. 그 상위 0.6%에만 주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7개,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1이 우리 기업의 제품이었습니다. 와, 정말 자랑스럽네요. 그렇죠. 이 외에도 우리 기업들 꽤나 의미 있는 성과들을 또 냈다고요. 맞습니다. 혁신 부분에서 특히 우리나라 결과가 좋았습니다. 입는 로봇, 그리고 가정 내 돌봄 로봇, 로봇 손 이런 것들을 선보였는데요. 세계에서 292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그중에서 한국이 129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4% 비율을 차지한 거예요. 와, 그렇군요. 네. 아니 잠시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네. 이 원주 기업 중에 CES 2025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이 있어가지고 또 그래요? 이슈 토크에서 모시기로 했거든요. 아우, 여기 또 그때 오시는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전시회 중앙에 우리 기업들의 제품들이 아주 떡하니 자리 잡기도 했어요. 맞아요. 투명 올레드 TV나 AI 홈 같은 제품이 전시관 중앙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선전했다 이런 호평이 나왔고요. 또 사상 첫 단독관인 강원관도 개최됐습니다. 이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강원도 내 기업들을 모아서 하나의 부스로 차린 거죠. 그렇죠. 약 1,700명의 관람객들이 이 부스를 찾았다고 하고요. 강원 기업들이 미국, 터키 등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랑 소통하면서 해외 시장의 진출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용, 절차 문제로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우리 강원 지역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업들 못지않게 중국과 일본의 성장도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특히 중국 시장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CES 2025를 두고 한중일의 격돌이었다. 모빌리티 삼국지다. 이런 말도 나왔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중국은 개막과 동시에 비행 자동차를 공개하면서 아주 화제를 모았습니다. 약 한 4-5명 정도의 소수 인원이 탑승할 수 있고요. 밴 형태로 된 그 차량이랑 이 플라잉카가 합체를 해서 처음에 길을 달리는 거예요. 도로를 달리다가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면 그 차에서 플라잉카만 빠져나와서 날개를 펴는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이렇게 중국이 또 전기차랑 자율주행차에서 기술력을 키워나가면서 여러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네. 이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만들었다 하니까 네. 정말 미래가 이렇게 확 눈앞에 다가온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로봇 청소기도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옴니 그립이라고 하는 그 접이식 로봇 팔을 옴니 그립이라고 해요. 네. 그게 달린 청소기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로봇 청소기라고 하면 그냥 바닥을 쓸고 닦는 데에 그쳤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제품은 물건을 발견하면 그 로봇 팔 집게가 나와서 물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는 중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키우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은 위기감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중국의 상황 살펴봤고 일본도 굉장히 독특한 차량 형태를 공개해서 화제를 모았죠. 그렇습니다. 달 표면 같은 아주 극한의 환경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차. 그리고 잠수함처럼 물속에 들어가서도 굴삭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차. 이런 모델들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아가서 바다, 우주까지 그 차량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일본에서 독특한 게 우븐시티를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우븐시티요? 우븐시티. 이게 스마트 도시인데요. 미래형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을 투입해서 어떤 특정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AI로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올 가을 10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예. 자, 이쯤에서 시사톡톡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내주시죠. 네,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기업 엔비디아의 CEO인데요. 지난 CES 2025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10,000명 넘는 관람객들이 몰려서 인기를 실감하게 했고 양자 컴퓨터나 유리 기판 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이 증시를 요동치게 만드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젠슨 황, 2번 일론 머스크. 네. 자, 엔비디아의 CEO, 과연 누구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젠슨 황, 2번 일론 머스크 중에 오늘의 정답이 있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 우물정 1133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일단 이어가 볼게요.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기술이나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자율주행, 그리고 확장현실이라고 하죠. XR, 스마트 홈,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 특히 지금 이 양자 컴퓨터가 가장 화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난리 났다. 네. 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은 생소해요. 맞아요. 예, 이게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담긴 그 컴퓨터라고 보면 되죠. 맞습니다. 지난 2024년 4분기에 가장 주목받은 기술이 이 양자 컴퓨터였거든요. 양자라고 하는 건 더 이상은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컴퓨터인데요. AI 시대가 오면서 컴퓨터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지금까지 개발된 반도체로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최근 들어서 슈퍼컴퓨터보다 더 센 컴퓨터, 즉 양자 컴퓨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와의 어떤 차이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 기존 컴퓨터는 0하고 1, 그 이진법이라고 하죠. 그 0이랑 1로만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공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과학에서 중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컴퓨터가 어떤 계산을 시켰으면 연산을 할 때 뭐 010101 이런 맞아요. 식으로 계산을 네. 하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0이랑 1이 합쳐져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출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경로를 찾을 때 1부터 10까지의 그 계산을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0, 1이 공존돼 있어서 한 번에 출발을 하게 되니까 더 빠르게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좀 과학은 참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예, 결국 이 기술이 전 세계 암호 개발이나 신약 개발, 신소재 개발 이런 데 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CES 2025에서 그 엔비디아 CEO가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한 10년에서 30년, 즉 20년은 더 걸릴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먼 멀었다. 기술이다. 이 개념이 뭔지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관련주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에서는요, 이 엔비디아 CEO의 발언 이후에 주가가 40%가량 떨어졌고요. 그 밖에 다른 관련 기업들도 한 15에서 25%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하락세가 회복되진 않은 걸로 보이는데 맞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번 전시회 기조 연설 이후에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맞습니다. 바로 차세대 반도체 부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유리 기판인데요. 이 AI 반도체 발전에 혁신을 가져다줄 소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유리 기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존의 플라스틱 반도체가 아니라 유리로 만들어진 반도체 기판이에요. 그래서 유리라는 그 소재를 쓰기 때문에 두께가 네네. 상당히 얇아질 수 있고요. 네. 그 유리의 특성상 전력 효율도 좋습니다. 그래서 열에도 강하고요. 이게 기존의 반도체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전시회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길래 유리 기판 또 생소한데 이렇게 화제가 네. 된 걸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엔비디아 CEO를 만났는데요. 그 회담 이후에 이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 올리면서 방금 이거 팔고 왔다라는 발언을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팔고 왔다? 그러면 이 반도체 유리기판을
엔비디아에 팔았거나 네. 아니면 관련해서 긍정적인 대화를 했겠구나 이걸 짐작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관련 주가 바로 20%가량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CEO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과 함께 오늘 내용에 대한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양자 컴퓨터 대단한 기술력이에요. 라고 0232님 문자 주셨고요. 대단한 CEO네요. 3969번님. 시간을 돌린다면 저는 그 엔비디아 주식을 꼭 사고 싶습니다. 8239번님. 예. 얘기해 주셨고요.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 앞으로가 기대되고요. 우리나라도 많은 제품 또 뽑힌 거 자랑스럽습니다. 맞아요. 7326번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한번 발표해 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1번이죠. 젠슨 황이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6947번님, 정답 참여해주신 그 선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CES 2025가 끝났는데 상상만 했던 미래 과학기술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시사톡톡은 박승조의 시사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